찬양 참 잘합니다. 뭐 아빠하고 딸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뭘 하나 물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에 아이를 낳았는데 애가 머리가 두 개라. 그러면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머리가 두 개면 두 사람? 한 사람?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교육의 탈무드에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두 개 다 하지만은 정답은 뭐냐 하면은 뜨거운 물을 갖다가 한 머리에다가 부으면 뜨거워서 깜짝 비명을 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만 뜨거워! 그러면은 두 사람이고, 한쪽에 부었는데 둘 다 뜨거워! 그러면 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답을 냅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를 받고 또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면서 괴로움을 당했을 경우에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같이 느끼고 소리를 지르면 한민족이고, 만약에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러면은 다 한민족 공동체가 못 된다. 요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아빠는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엄마는 그냥 랄랄라 룰룰루 하면 이거 한 가족이 아니에요. 아빠가 힘들면 엄마도 같이 힘들어야 되고 아이들도 같이, 그래야 한 가족이다. 이제 그런 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학자 토인비에게 한 사람 질문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그랬더니 토인비가 우수한 사람을 많이 배출한 나라가,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지요. 그러면 우수한 사람을 가장 많이 배출한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그랬더니 그건 바로 유대인이지요. 유대인. 사실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됐는데 보세요. 예수님부터 유대인이에요. 유명한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 영화의 천재 스필버거, 정치의 천재 키신저, 미술의 천재 샤갈, TV를 만든 샤노퍼, 모두 유대인입니다. 커피의 대명사 스타벅스의 주식의 100%가 유대인 거고, 페이스북의 마크 지커버그도 유대인, 구글 창립자 레리 페이지도 유대인,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도 유대인. 이 IT 업계의 천재이자 대가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은 그럼 이렇게 세계적으로 훌륭하고 노벨상도 제일 많이 타고 어떻게 그렇겠냐? 비결이 뭐냐? 교육입니다. 교육. 자녀들 교육을 제대로 잘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이 유명합니다. 이걸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천재 교육이다. 천재 교육.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그럼 과연 유대인들의 이 교육, 하브루타 교육을 100%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도 대강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먼저 이 유대인들의 천재 교육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가 가정교육입니다. 가정교육. 8절에서 9절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기 그림이 나오죠. 이 드사 유대인들은 어른들도 여기다가 표를 삼고 여기다가 미간에다가 이렇게 가죽으로 된 거 하고, 그 다음에 손목에도 저렇게 또 달고 있죠.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빠가 자녀들에게도 또 그렇게 해주고. 이 뭐야? 너는 또 그것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이에요. 저 통 속에 가죽통인데 저 가죽통 속에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요거를 테필린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저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최초의 학교요, 부모는 최초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다, 이 배운다는 말의 시초가 어디서 왔냐? 모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은 부모에게 모방하는 거예요. 좋은 것도 모방하고 나쁜 것도 모방하고, 모방하는 게 교육받는 거다는 말이죠. 그게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부모의 교육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대인 로스 실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대인의 천재교육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걸 정리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 보고 10가지를 제가 추렸어요. 10가지. 거기 보면은 전체가 유대인 교육 원칙이 53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비슷한 거 빼고 우리하고 그래서 10가지만 제가 추려왔는데 집에 가서 잘 홈페이지 들어가서 적어가지고 냉장고에다가 짜장면집만 붙여놓지 말고 이런 것도 좀 붙여놓고 매일같이 읽으면서 자녀들 교육을 제대로 잘 시켜야 돼. 자, 여기 보면 첫째 뭐냐? 어떤 경우에도 자녀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하얀 거짓말이든 까만 거짓말이든 거짓말하지 마라. 둘째, 아이들에게 공포감을 주지 마라. 뭐 잘못하면 너 하나님한테 벌 받아? 이놈저놈 자꾸 하나님은 벌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벌 줄 생각이 전혀 없는데 괜히 엄마가 자꾸 하나님 들먹거리면서 그래요. 공포감을 주지 마라. 셋째, 배움은 꿀처럼 달다는 것을 체험시켜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3살적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3살적부터.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면요, 1학년 들어가면 우리로 말하면 가나다라 배울 때 알파벳을 배우는데 꿀에다가 손을 찍어가지고 꿀로 가지고 글씨를 씁니다.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쓴단 말이에요. 쓰고 남는 거는 빨아먹게 만들어. 왜? 교육받는 게 이렇게 꿀처럼 달다. 이거를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딱 인식이 돼서 교육받는 거는 우리는 그냥 귀찮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그렇지만 달고 맛있는 거야. 성경책도 처음에는 어린아이들은요, 여기 꿀을 발라요. 그래가지고 장난감이 이게 꿀 바른 성경책을 빨아먹고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다는 걸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 실험은 하지 말라. 하려면은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쳐라. 괜히 싫은 거 그냥 재주도 없는 걸 이 학원에 보내고 저 학원에 보내고 하지 말고 실험은 하지 마라 그러고 하려면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켜라. 그 다음에 다섯째,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권위를 최대한 세워주라. 이건 밑줄 쳐야 돼. 아버지의 권위를 최대한 세워줘. 엄마가 자꾸 아빠를 무시하니까 애들도 아빠를 무시하는 거야. 지금 우리 세대가 아버지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 지금. 할아버지 수염이 없어진 지는 오래됐고 지금 아버지 권위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최대한으로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라. 예를 들어서 탈무드에 보면은 엄마 아빠가 둘이 다 목이 마르다. 자식이 물을 가져온다. 누굴 줘야 돼? 반드시 아빠에게 먼저 줘야 돼. 그러면 엄마에게 먼저 줬다 이거예요. 엄마가 받았다 이거예요. 엄마가 받으면 자기 안 먹고 남편에게 주서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은 먹는 것도 뺏어.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아빠의 권위를 최대한 살려주는 이걸 어릴 적부터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째, 공부는 평생 하는 것으로 가르쳐라. 우리는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끝이잖아요. 아니에요. 평생 공부하는 거다. 이걸 알죠. 평생. 배움을 중단해버리면 20년 배운 것도 2년이면 다 잊어버린다고. 계속 너는 평생 공부하는 거야. 이걸 가르쳐야 돼. 공부가 제일 큰 재산이라는 걸 가르쳐야 돼. 그 다음에 7번째,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책을 읽어주라.
엄마나 아빠가 반드시 아이들 잠들기 전에 책을 읽어줘요. 머리맡에서 성경책을 주로 읽어주고. 응? 책을 읽어줘요. 그 다음에 8째, 어른이 사용하는 장소나 물건에는 아이들이 가까이 못하게 해라. 무슨 말이냐면은 애들 텔레비 보다가 머리 같은 거 미용실에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가 엄마 나 미용실 데려다 줘.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은 알겠어. 그러나 네가 잘하거든 앞으로 네 돈으로 미용실이건 어디든 마음대로 가라. 그러나 지금은 안 돼. 안 되는 거 안 돼. 딱 자른 거. 너 앞으로 네가 성인이 돼서 네 돈 벌어가 네 돈으로 가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애들 머리를 엄마가 깎아줘요. 집에서. 엄마가 애들 머리를 깎아줘요. 미용실에는 어른들이 가는 데야. 그런 걸 철저히 구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 친절은 인생 처방의 최고 지혜임을 가르쳐라. 친절이 최고 지혜다는 걸 가르쳐라. 그 다음에 10번째로 남보다 뛰어나라가 아니라 남과 다르게 되라고 가르쳐라. 우리는 뭐 무조건 1등이라고 그래. 그게 남보다 뛰어나는 게 아니라 남보다 다르게 가르쳐라. 다르게 하라. 이 잘난 척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대표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 있죠. 이 아인슈타인의 어머니가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이 아인슈타인이요 4살 때까지요 말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적 장애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학교에 입학을 시켜 놨더니 적응을 못해가지고 그 생활 기록부에다가 선생님이 뭐라고 적어서 보냈냐. 이 학생은 지적 능력이 낮아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그렇게 써가지고. 이거 보면 우리 엄마들 같으면 바짝 뛰고 막 선생한테 따지러 가고 막 우리 엄마들은 다들 보면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고 다 그래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할 텐데 아인슈타인 어머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얼굴 하나 찡거리지 않고 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야 걱정할 것 없어. 남과 같으면 결코 남보다 나아질 수 없는 법이야. 그러나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기필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어때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을 그렇게 천재로 만든 거예요.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부러운 듯이 말합니다. 엄마, 옆집 친구가 이번에 태권도 1등을 했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너도 내일부터 당장 태권도 학원 다녀. 이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대답한지 압니까? 야, 너는 태권도 안 해도 하모니카를 잘 불지 않냐? 너 하모니카 사람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다른 걸 자꾸 가르치는 거, 다른 거. 자기 좋아하는 거. 남과 다르게 만드는 게 유대인 교육입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인 부모들은요, 공부는 평생 할 거니까, 어릴 때는 충분히 놀아라. 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네 부모들은 보면은 애들이 놀 줄을 몰라요. 그리고 놀아야 될 때는 안 놀고, 안 놀아야 될 때는 놀라고 그래요. 애들 그냥 남의 집에 가서 막 화장품, 막 화장대 다 둘러 엎어도 애들 기죽는다고 야단도 안 치고, 어디서 해야 되고, 여기까지는 안 해야 되고, 이게 없어. 그래서 너 애들 밖에 나가서 좀 놀아라 그러면 놀 줄을 몰라. 저 그늘 밑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고, 방 안에 들어와서 떠들고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아야 될 자리는 들고 뛰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은 평생 공부할 거니까 너는 어릴 때는 마음껏 뛰어놀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요, 우리도 물론 잘하는 게 많죠, 세계적으로.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비교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칠 때, 부모가 자식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요. 좋은 학교만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학원에 다니다 보니까 부모를 닮을 기회가 없고 대화할 기회가 없으니까 부모 말도 안 듣고 부모 말에 대들고 거역하는 아이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유대인의 천재교육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전통교육.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가족들이 외식을 나가면 부모가 뭘 먹어요? 애들 위주로 먹어요. 애들 위주로. 애들 뭐 먹고 싶냐? 그래, 애들 위주로. 다 늙은 할아버지 데리고 돈가스 먹으러 간다. 김치찌개나 청국장을 먹어야지. 이 아이들은 그런 걸 못 먹는 거야. 이 유대인들은 어른들 중심으로. 그래, 햄버거, 뭐 돈가스, 뭐 스파게티, 뭐 이런 거, 이래 뭐 할아버지 할머니 가가지고 뭐 앉아가지고 맛도 없는 그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세대차가 벌어지는데, 요즘 아이들은 음료수도 숭늉이나 수정과나 감주나 이런 거 압니까? 그저 콜라, 사이다, 아이스크림 이런 걸 먹죠. 그러니까 세대차가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세대차가. 근데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이요, 19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디아스포라. 이 나라 저 나라 뭐 유럽 다 흩어져서 나라 없이 살았어. 1900. 그랬다가 1948년 5월 14일에 유엔에서 자기 나라를 인정을 해줘가지고 1900년 만에 세계 각곳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 2000년 동안 각기 나라에서 흩어져 살았으면 완전히 딴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딱 모여놓으니까요, 하나같이 옷이나 예식이나 습관이나 음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또 영국에서 살던 사람이나 독일에서 살던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모여놓으니까 하나도 세대차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유대인들은 전통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부모와 세대차가 없고 부모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 같게 되니까 항상 부모의 말이 옳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하시는 것 아버지가 그대로 하고 아버지 하던 걸 그대로 자식이 하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도 한테 모여놓으니까 한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 전통교육입니다. 전통교육. 지금도 미국 가면, 뉴욕의 맨하탄에 가면은 유대인들은 2000년 전하고 똑같이 살아요. 여름에도요, 그 시커먼 옷 입고요, 중절 못 쓰고, 여기 이렇게 머리 길어가지고, 성경대로. 지금도 그렇게 맨하탄을 누비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세계 돈의 60%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국 돈도 유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전통교육, 이걸 뿌리교육이라고 합니다. 뿌리교육. 이 뿌리교육이 있고 그 위에다가 지식교육을 올려야 되는데 우리는 뿌리는 없고 지식만 올리니까 가분수가 돼가지고 알기는 아는데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휘떡 넘어지고 조금만 환란을 당해도 넘어지는 거예요. 전통교육.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세 번째 천재교육은 고리교육. 고리. 여러분, 고리가 이렇게 아무리 길어도 고리가 하나가 끊어져 버리면 못 쓰는 거예요. 이 고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고리 교육이 여러분 생각할 때 와이셔츠 단추 끼는 거 똑같아. 생각하면 돼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밑에 것도 똑바로 되는 거잖아요. 이 고리도 첫 고리를 잘 끼워야 돼. 그럼 첫 고리가 뭐냐? 하나님과의 고리. 이 유대인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똑바로 세워놔야 그 다음에 다른 인간관계, 사업관계, 다른 게 다 똑바로 되지. 내 자식 아무리 잘 가르쳐도 하나님과 똑바로 딱 고리를 안 끼워놓으면 삐뚤게 나와. 안 돼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1993년도에 그때 옛날에 영화배우 남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남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녀 교육이 유명해서 그때 매스컴을 타고 난리가 나서 이 사람 아들이 이름이 홍정욱인데 미국 하버드 대학,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 하버드 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1등으로 졸업했어요. 하버드에서. 그러니까 막 세계 기자들이 모인 거지. 근데 그 남궁원 씨 부인이 누구냐? 양춘자 권사입니다. 교회 권사님인데, 그 어떻게 자녀들 교육을 도대체 시키길래 이렇게 훌륭하게 만드냐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저는 단 한 번도 과외 공부를 시킨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선생님을 집으로 모시고 성경 과외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 천재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나 세상에 성경 과외 공부를 시켰지 딴 거 안 했다는 거야. 하나님과의 고리를 단단하게 메어주니까 다른 건 저절로 되더라는 거야. 이게 유대인 교육이에요. 두 번째 단추가 뭐냐? 애국의 고리입니다. 애국.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 이걸 딱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세계 각국에 흩어져 버렸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민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살아가지고 똑같이 있는 거는 왜냐? 어디 가서든지 애국의 고리 딱 단단히 매였기 때문에. 응? 어릴 적부터 애국심 철저히 시키죠. 여러분, 오래전에 이스라엘하고 아랍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거 연세 드신 분은 알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랍 청년들은요, 전부 미국으로 가려고 공항이 북새통을 이뤄서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전쟁이 났으니까. 그런데 거꾸로 이스라엘 청년들은요, 외국에 사는 사람 청년들이 전부 자기 전쟁터 자기 나라 간다고 그냥 북새통이야. 이게 이러니까 이 게임이 되겠어요, 전쟁이? 그 정도로 애국심을 길러주고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이 고리를 단단하게 매놓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단주, 첫째, 이제 하나님 단주, 고리. 그 다음에 애국의 고리. 그 다음에 뭐냐? 이웃과의 고리. 이웃과의 고리. 그래서 항상 이 유대인들 교육은 이웃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요, 집에서 식사할 때도 식사하기 바로 전에 애들 보고 너 밖에 한번 나가봐라. 혹시 밖에 노숙자라도 밥 못 먹고 있는 사람 있는가 보고 있으면 데리고 와라. 그래 밥을 먹는 거예요. 항상 이웃과의 고리를 떼올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늘 연결하게. 슈퍼마켓에 가도요, 슈퍼마켓 가도 입구에다가 큰 통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통에다가 뭐 배추를 산다든지 뭐 사면은, 무를 사면 뭐 10개 샀으면 한 개쯤 이렇게 두고, 배추 한 단쯤 두고, 거기다가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다 안 하고 10분의 1쯤 밥 모퉁이는 남겨둬서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그걸 가져가도록 하죠. 그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니까 추수 때에 곡식을 다 베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감람나무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남겨두고 포도원도 다 따지 말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 지금도. 그리고 가정마다 제데카라고 하는 구제 헌금통, 저금통 같은 게 있어가지고 가정예배 때나 용돈을 받으면 아이들 어릴 적부터 거기다가 돈을 넣도록 만들어서 요걸 모아가지고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고리. 그 다음 마지막 단추가 뭐냐?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 가족고리. 가족고리. 철저합니다, 가족고리.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은요, 우리는 어때요? 이름 볼 때 막 이상한 신식 이름이라고 막 짓잖아요. 응? 유대인들은 그래 안 해요. 얘는 할아버지 이름 손자한테 지어주고, 세상 떠난 할머니 이름 지어주고, 자기 조상들 이름을 지어주는 거야. 숙자, 영자, 뭐 이런. 갑돌이. 왜? 그 조상들, 가족의 혈연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삼촌이나 사촌, 이 친척들도 한 집안 식구로 생각하도록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한 가족이야, 한 가족이야, 한 가족이야. 우리는 사촌 뭐 가족입니까? 그렇게 교육시킵니까? 자, 우리 사랑하는 중고가정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책이 책꽂이에 보면 유대인 천재교육이라는 책이 있으니까 좀 젊은 엄마들 좀 가져가서 좀 보고 좀 애들 키워도 좀 교육을 받고 제대로 키워야 돼. 내 마음대로 키우지 말고. 응? 이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는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나 한번 어린이 주일에 기억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문제 있는 자식은 없다. 문제 있는 부모가 있을 뿐이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 자녀들은 문제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부모들에게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거는 이제 원래 이제 원어로 하면 쉐마 이스라엘, 쉐마 교육이다. 이제 그래, 쉐마라 들어라. 이제 그 말이에요. 자, 같이 시작.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라? 부지런히 길을 갈 때나 잘 때나 누웠을 때나 일할 때나 가르치고, 그 다음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도 이 말씀 마음에 단단히 새기고 저 유대인들의 천재교육을 본받아서 우리네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과 이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